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추락하는 주가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주연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것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언론에서는 주가 하락과 이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김주연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건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 발언 이후 대다수 언론은 공매도와 증시 하락에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 날이었던 13일, 조선일보에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할 때도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죠. 조선일보 외에도 18일 경향신문, 또 19일 한국일보 등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결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공매도 금지 요구와 관련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공매도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 낯설지가 않죠. 하락장 때마다 이 공매도가 없어야 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와 주가 하락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목소리가 늘 맞부딪혀 왔습니다. 공매도와 증시 하락의 연관성 유무, 캐캐묵은 논쟁인 거죠. 이 논쟁, 답이 안 나오니까 매번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답 없는 논쟁에 힘을 빼기보다는 명확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매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죠. 담보 인정 비율만 보더라도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올해 6월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개인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 한 해 만에보다는 개인과 기관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조금 더 급급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 과열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또 공매도 금액은 6배 이상 증가해야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죠. 그런데 정부는 이 기준을 낮춰서 공매도의 제한 폭을 더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주가 5% 이상 하락인 걸 3% 혹은 4% 정도로 낮추고 또 공매도 금액도 6배가 아니라 4배에서 5배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등 피해를 줄이면서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과연 그 기대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끝없는 공매도 논란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공매도 논쟁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공매도 이야기 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떨리긴 하는데요. 네. 그동안 공매도를 두고 뭐 개인 투자자, 학계, 금융당국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깊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을 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인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최근의 증시 상황에서 이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뭐 20% 개인이 한 20%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2% 3%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들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어떤 투자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유난히 이제 한국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 하니까 사실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 형평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더해서 지금 뭐 또 기관이라든가 또 이 담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있으니까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아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현금 인출기로 하느냐 뭐 할 때마다 하는데 자 상관관계를 물어보시니까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코스피 200에는 지금 공매도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상반기에 코스피 200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공매도 금액 비중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0.0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지금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 할 때는요, 그때 효과를 봤어요. 사실 이제 공매도 한다고 3월 17일 날 내렸지만 17일, 18일, 19일에서 다 내려왔지만 그때 공매도 금지가 어떤 효과를 가졌냐면은 바닥을 형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라는 거를 우리가 뭐 잘 이해를 하시면 보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 전면할 때는 바닥을 딱 형성해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여주신 거면 3,000에서 3,300 갈 때는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딱히 뭐 증시 연관성이 없다고도 지금 얘기할 수 없고 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 보면은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다음에는 5일 이내에 이 방어 효과는 없어지더라.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거를 보면 공매도와 코스피의 관계는 0.19에서 0.44 정도다. 0.4면 큰 거고요. 0.19는 또 뭐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한번 성공한 케이스를 한국에다가 학습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하락의 주범이냐. 근데 사실 3,000에서 3,300 갈 때 공매도가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3,000에서 3,300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올라갈 때 주 원인은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있고 없고가 지금 굉장히 심리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대 심리의 이 증시를 굉장히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율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은 점이 있어서 하는데요. 자,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하면 어쨌든 숏커버링이라든가 더 떨어지는 막아주는 그런 뭐 방어 효과를 좀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잘 나가는 회사에 공매도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고기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또 나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뭐 칼로 뭐 무를 자르듯이 딱 좋냐 나쁘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 워낙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뭐라고 딱 단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나왔던 대로 국내 주식 거래의 이 구조상 개인 투자자들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피해, 힘듦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가 내부에서도 확실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 영향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저희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확실히 학습된 효과가 아무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면 왠지 주가가 오를 것만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호실적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공매도가 확실히 좀 이런 호실적 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주 원인은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뭐 3분기의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지 공매도가 그러면 주식을 올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지금 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는데 사실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것을 우리가 뭐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쟁점화하면서 지금 불거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매도를 재개하고 금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라는 것은 모든 이 투자 개체별로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평함이 지금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한기라든가 사실 공매도 하는 거를 현장에서 보면요. 이 기관과 기관 또 외국인과 기관끼리는요. 전화로 해요. 그 공매도 할 테니까 좀 잡아주세요. 뭐 그러고 끝나요. 근데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산 넘고 강 건너는 정도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환도 무제한으로 뭐 가고 담보도 지금 140대 105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기울어진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주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매도의 어떤 심리적 기대 심리의 상승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한국장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달라는데 자 이걸 한 줄로 줄여볼게요. 제가 정부에서 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은 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쓰든지 공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정부 당국은 공매도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읽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워낙에 지금 장이 힘들게 좀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결국 공매도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위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공매도의 손질 범위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금융위가 내비치고 있는 이 손질 가능성이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번 9월까지 검토해서 내겠다는데 그럼 차 지나간 거거든요. 9월이 아니라 이거 지금 몇 년째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지금 당장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은 오늘 금융 관계자들하고 오늘 간담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듣고서 그럼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증시라는 게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9월 달에 낸다 그러는데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뭐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담보 비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관련 단체나 뭐 우리 투자자들의 모이면 투자자 협회 같은 데서 요구하는 거는 큰 거 아니에요. 개인 보호 전담 조직을 일단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동상에서 그나마 형평성이라는 큰 대명분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정책 당국에서 안 나오는데 주체별로 상한 기간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조정을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요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격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매도 이 시세 조정이나 그다음 불법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손도 못 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이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를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있는 기대 심리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제도 개선으로 가자. 그것도 9월 달에 버스는 벌써 떠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유력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한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최근의 흐름만 딱 보면 환율이 오늘 올라가는 날 의외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실질 금리, 기준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가 아직도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7월 달에는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지금 자금들이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사실 6월 달까지는 장이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지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는데 아시아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거는 아시아에서 돕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큰 이런 금리,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환율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영향이 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7월 달만 보면 환율 상승,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갈 듯한 모습에도 외국인들이 유입이 지금 들어있는 부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시 실적 이슈로 좀 더 집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자면 국내 주식시장 우리가 늘 항상 큰손 외국인들, 기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인공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입니다. 개인 투자자 올 초부터의 매수 대금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대금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약자가 개인인데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1.57%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시장에서 그래도 좀 피해를 적게 보는, 좀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장을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약간의 상승을 지금 무드를 지금 타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의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디를 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에 공매도가 많이 달린데 여기가 사실은 숏 카바링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숏 카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더욱더 상승 모멘텀을 탑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은 숏 카버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호실적 나온 데를 일단 먼저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공매도 과다 종목들이 쫙 순서대로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거는 언제까지냐? 그러면 이게 쭉 추세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내일 뭐 FOMC 이제 결과 나오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라든가 PCE가 나올 때까지는 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방맹이 길게 잡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맹이 짧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볼에 지금 뭐 여러분 방맹이 휘둘러 가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선관을 가지시고 두 가지 기준으로 가시면 공매도를 좀 이겨나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을 좀 걸러내는 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태까지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공매도가 너무 많이 잡히고 있다 이러면서 저희도 볼멘 소리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공매도 과다 종목 오히려 다시 한번 지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와 관련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바뀌는 듯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데요. 어떻게 보면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아침 이제 우리나라 개장 시간 전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알파벳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물론 그 전날에 이제 우리가 월마트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우리가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또 흔히 여기서 비자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CF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가에 대한 지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중저가에 대한 경기 둔화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FOMC 좀 경계감이 좀 같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5EP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다음 달에 FOMC가 없고 한 달을 뛰어넘어간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월과 9월 달에 대한 CPI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있는 장치가 어느 정도 부재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일 그런 가이던스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좀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좀 전반적인 오전장에는 그런 변동성이 컸지만은 오후장 들어서 다시 외국인 수급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낙폭을 줄이면서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여부를 오늘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일 경계감, 어떻게 내일 경계감이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세 가지 키포인트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담 일단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어제 그제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틀 동안 샀다는 것, 결국에 시장 자체가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서 향후 좀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 더 성장을 더 큰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어제도 SK가 미국 투자에 대한 29조를 얘기했던 만큼 향후 전기차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96만 주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향후 공모가 대비 30% 이제 실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향후 전반적인 여의도의 시각
시각을 적어도 1, 2주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간과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한 8% 정도 일단 이슈는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 흔히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정설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내일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향후 전반적인 IT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실적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선망을 좀 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서버레인 오더컷에 대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2분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3분기 IT에 대한 실적 발표가 그런 부분에 이어질지 여부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인데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실적이 직접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LG 생활건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흔히 일단 2분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면세점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결국 중국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이제 그런 컸던 부분이 거의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다 깨졌던 부분인데, 2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기저 효과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이 코로나 공세가 크게 완화된 상태가 아니지만은 적어도 면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3분기까지 중국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콘콜에 대한 하반기 가이던스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화장품 관련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와 키포인트 먼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 예수 해제일 오늘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변동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 미만의 변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이 이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성장세 부진 소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금 화장품주도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화 한산이 개봉을 했는데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수주 확대 기대감과 함께 원전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엔지캠 생명과학,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뽑혔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LG 생활건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 예수 해제 이슈, 그리고 부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임주, 또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관련주의 바닥론 뽑아주셨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LG 생활건강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일단 선언을 이제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검토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통해서 2,400조, 그냥 흔히 말하는 BBB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향후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개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생각보다 향후 몇 년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이나 여러 공장이 계속 2025년, 2026년 정도에 어느 정도 완공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시장만 쳐다만 봐도 충분히 A 솔루션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콩쿨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북미 시장 공략 그런 모습을 좀 봐야겠고 그리고 물량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뭐 996만 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이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SK도 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전기차 증설 관련해서 그냥 5개, 6개 정도의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부분도 그만큼 지금 흐름들이 북미 쪽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주들 업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래프톤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습니다. 크래프톤은 고 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스탑입니다. 일단 오늘 이메이드 실적도 안 좋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게임 전반적으로 봐야 할 거는 지금 하반기 콘솔 시장에 대한 진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NC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해서 한 3개 게임사가 올해 하반기에 콘솔 시장을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와 같은 시장인데요. 실제로 200조 시장에서 60조 시장이 콘솔 시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가 북미나 일본 쪽이 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검은 사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 게임이라는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든 데다가 비용을 회수를 못했을 때 그에 대한 향후 실적이 크게 많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게임주 전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콘솔 시장 진입 장벽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자체가 일본 회사나 그리고 미국 같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게임사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과 같이 향후에 확률 게임으로 하는 부분과 다르게 그런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가 나와야 되는 우리가 게임을 한 타이틀을 사더라도 10만 원을 무조건 들어가서 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적인 게임 시장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물론 이게 신작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이 얘기를 했던 거는 칼리스포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 이걸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을 만든 원작자가 이 게임을 일단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처음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원작자가 만든 게임일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게임즈를 봤을 때 결국에는 무조건 기대감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향후 진입을 하고 나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가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게임주 전반으로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 크래프톤도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신작 게임이 향후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신 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스톱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특징주로 LG생활건강 뽑아주셨는데 LG생활건강도 지금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일단은 성장성은 우리가 예전에 2015년 신윤류와 같이 중국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도 이미 그런 이제 로컬 화장품이 워낙 잘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가 브랜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같은 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대 효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1분기부터 어느 정도 면세점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2분기가 우리나라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영이 생각보다 면세점에서는 좋아졌다. 하지만 중국발 관련된 실적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아니, 내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3분기 어느 정도 중국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렇게 기대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G생활건강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한 10% 20% 정도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일단은 그 의견을 받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셨을 때 그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계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실적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LG생활건강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한 2,41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대체로 내림세 이어가면서 한때 2,400선을 밑돌기도 했지만 그래도 낙폭이 제한되면서 2,4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점차 낙폭 좁히면서 현재 반등 시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 2거래일 연속해서 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나란히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거래일 만에 사자 전환했는데요.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2,338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하락세가 다소 우세한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속에서 오늘 소폭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51%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매출이 14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현재 0.8%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대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한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서 항공,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내 6개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약세입니다. 현대차 0.2%가량 밀리고 있고 기아는 낙폭 훨씬 더 큽니다. 2%대 하락하면서 8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73% 상승한 7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금세 반등에 나서서 이후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366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개인은 21억 원, 기관은 340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비교적 우세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3%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1%대 약세인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상승하고 있고 LNF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만 빨간불 켰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같이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부진 거의 대부분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에 이제 이런 FOMC라든지 뭔가 불확실성을 앞두고 나서에 계속 약세를 보였던 그동안의 한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버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가봐야죠.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자정이 넘어가면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조정 시그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조정 시그널이라는 거는 장대 음봉으로 전조점이 깨지거나 폭락세가 나오는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게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나온 게 없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쟤네들은 눌림목 수준이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이렇게 강하게 빠지거나 2번 정도 빠져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도 조정으로 들어간 흐름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은 상승 방향과 상승 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아직도 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힘의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종가까지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별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현금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싸움인 거고, 그다음에 대응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무조건 주식을 100% 가져간다라든지 무조건 현금을 100% 가져간다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요. 그래서 적당히 수익 났던 것들에 대해서 현금화 대응 20-30% 하는 게 가장 지금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이게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났던 것들을 뭐 지난주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6월 기준으로 6월 말일이죠. 7월 초 이때 기준으로 시장이 코스피가 빠졌다가 들어줬단 말이에요. 한 지금 보름 동안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들어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내내 떨어졌다가 요 바닥자리를 잡고 나서 지금 내내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 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전날 기준으로. 물론 뭐 5월 달에 물렸는데 지금 손실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5월 달에 물렸으니까 그런 거고, 4월 달, 3월 달, 2월 달, 1월 달. 제가 얘기하는 거는 7월 달 초로 매매로 잡아 들어갔던 사람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챙기자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시장이 하락이 됐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락이 되기는 어디로 하락이 돼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거나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FOMC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요. 만약에 FOMC 때 별일 없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 목표치는 2,500과 2,600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FOMC가 별일 없이 지나간 다음에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FOMC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다.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급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또 맞춰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이게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딱 애매한 가운데 있는 이 자리를 변곡점이라는 거고, 항상 변곡점에서는 현금화가 유리합니다. 현금화를 20-30%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만약에 수익난 종목이 80%, 90%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1억 중에 9천만 원 가까이 있는 종목들이 다 수익이다. 근데 1,000만 원치 들어갔던 것만 지금 20% 손실이다. 그러면 20% 손실이 있는 1,000만 원짜리는 남겨놓고 9천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뭐 20% 나갔고 그게 1억 8천이 됐다. 1억 8백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현금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복잡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은 죄다 팔아도 괜찮다. 왜? 다시 장이 좋아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공개방송에도 얘기했고 자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은 챙겨놓고 다시 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물려있는 것들은 지금 장이 아직 꺾이는 게 아니고 장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장이 좋으니까 흐름이 좀 수상하긴 하지만 장이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물린 것들은 그대로 냅둬도 무리 없다. 만약에 장이 급락으로 바뀌거나 빠지는 게 확실하다면 눈으로 봐도 종목들이 옆에서 막 다 쓰러지고 있고 급락 나오고 있고 막 폭락 나오고 있고 이렇다면, 그때에서는 손실 났던 종목들도 비중을 더 줄이고 손절을 하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만, 지금은 그럴 것까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라서 내일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금화 20,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당연히 좋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이스크림 에듀 교육주인데요. 자,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도 이제 또 10만 명도 돌파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뭐 강제는 아닌데 아이스크림 에듀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 따른 학원 원격 수업의 전환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요 며칠 전에서도 학교에 이제 권고사항을 발표할 때에서도 잠깐 움직였었어요.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날 21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학교에다가 권고사항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한번 움직이고 지금은 이제 학원 쪽에다가 이제 권고사항을 뭐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자제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과거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와도 꼼짝도 안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그냥 세력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계속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서는 수익 났던 사람들 한번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순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제약주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과거에 움직였었던 쪽이니까 수익 나면 잘 빠져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쫓아가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몇몇 애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6월달 급락 나오고 나서 7월달 대비 저점 대비 뭐 넷게임즈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있긴 있었는데 뭐 다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뭐 넷마블도 바닥에서 조금 움직였고 넷게임즈 넷게임즈가 아닌가요? 넷게임즈서부터 넷마블부터 해가지고 뭐 게임주들이 몇몇 종목이 움직이긴 했는데 약해요. 결론적으로 약하고 빠지는 이유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쇼크. 실적에 대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좀 늘었는데요. 매출을 늘면 뭐합니까? 빚 좋은 개살구지. 일단 영업 손실이 적자 전환을 했고 순손실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잠깐 조금씩 움직였던 것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뭐 희망 섞인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건데 이게 중국 관련주 수혜적으로 엮여져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지금 약간 삐걱삐걱 거리는 부분들도 있고 과거에서는 한국산 게임사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를 달렸는데 지금은 경쟁업체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판매량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픽도 요즘에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게임주들의 전망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손실이 크지 않으면 손실이 크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보유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게임주들은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손해보험인데 내일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얘네들이 떨어지면은 파셔야 되고요. 올라가면은 그대로 좀 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내일 반응을 봤을 때 올라가면 보유입니다.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매수 포인트 70점 미. 자, 보험주를 나쁘진 않은데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하반기 대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다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의 한수 코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